복리효과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누리시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거 원금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여러분들 감안하는 수익률을 추구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높이 많이 번다. 아, 나 올해 대박 날 거야. 이것이 복리효과에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 같은 거나 펀드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연 10% 전후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 제 경험적인 건 한데 10% 정도를 내가 그 목표로 하고 그 이상을 따게 되거든요. 네. 그건 덤이다. 행복한 건데 내가 20, 30%에서 목표로 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제가 보면 쉽지 않아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국민연금 이제 뭐 전반적인 꿀팁, 뭐 더 받는 법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분권님이 국민연금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유익한 정보 주변에도 많이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역시 많아요. 예, 그렇죠? 제가 네.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애매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준비해서 네. 그것도 더 쉽게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가 있나요? 예, 플러스 알파를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명쾌하게 해주세요. 지금 2030 우리 MZ는 일종의 불신이 좀 있거든요. 그쵸. 계속해서 예. 시반 시간에도 좀 언급은 해주셨는데 진짜 국민연금 납입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아요. 예. 국민연금을 일단 납입하시는 게 그래도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연금은 상품 구조 설계 자체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네.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작더라도 사망 시점까지 계속 지급해 주는 상품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보더라도 제가 보기엔 꽤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예.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온다는 게 그것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하는 네. 거는 유일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상품을 민간 부분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거든요. 네. 제도인데도 이거 하나의 상품을 우리가 간주할 경우에는 꽤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국가가 이제 지급 주체이기 때문에 그쵸. 안정성도 있는데 지금 많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금 개혁해가지고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는 것 연금 같아요. 개혁을 하게 되면 분명한 거는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받는 사람보다는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약간 또 정치적인 좀 그 배려가 있어서 네. 그 당시엔 소득 대체율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 설계될 때부터 좀 많이 지급된 형태로 해서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리하고 나중에 받으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운명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 자체가 좀 사회적인 논의가 돼서 좀 기성세대도 좀 양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젊은 세대 분들도 너무 불신을 갖기보다는 이거는 사회의 어떤 복지제도를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잘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좀 그게 더 성숙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모든 재테크 서적에는 거의 첫 부분에 예. 첫 30회 첫 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예. 복리의 법칙 중에 예. 7위의 법칙입니다. 7위의 법칙. 72의 법칙. 네, 72의 법칙, 7위의 법칙인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다고 하지만요. 막상 72의 법칙이 뭐야 하면 또 멈칫합니다. 오늘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자, 복리와 단리 예. 시작할까요? 그래서 저는 72의 법칙을 제가 붙인 이름이 있어요. 어림짐작 재무설계 계산기. 이거는 메이드 바이 이상건? 예. 네. 그러니까 어림짐작? 그러니까 재무설계 계산기라고 붙이신 분이 있는데 예. 제가 보면 어림짐작. 그러니까 100%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오차는 별로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오. 재무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계산기다.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단리와 복리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복리는 원금과 이자가 있고 거기서 만약에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또 원금으로 해서 합친 금액으로 이자를 붙는 거예요. 네. 우리 숫자로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원금 100만 원의 단리는 원금 100만 원의 단리 8%는 8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네. 둘째에도 8만 원. 8만 원, 셋째에도 8만 8만 원, 원. 넷째에도 8만 원이 돼요. 근데 복리로 하게 되면 첫째에 받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네. 86,400원이 되겠죠. 왜냐면 계속 8만 늘어나죠. 원에 붙는 거니까. 네, 여기서 네. 이제 핵심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수학 용어로는 달리는 선형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산술급수적이라고 그래요. 산술급수적이니까 더하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나하나 더해서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네. 되죠. 딱딱딱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산술적이면서 선형 그래프적인 그러니까 선형적 세계관을 가진 발전 과정을 담는 거예요. 네, 돈이 네. 커지는 게 네.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렇지만 이 복리는 비선형이에요. 어느 네. 날 갑자기 확 오르는 구간이 나타나요.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기하급수적이에요. 게임의 법칙이 곱셈의 게임이에요. 산술급수적은 덧셈의 게임이고 기하급수적인 거는 제곱근의 세계거든요. 네. 두 번 곱하면 2제곱이 되고 세 번 곱하면 3제곱이 되고 4제곱이 되고 5제곱이 되고 계속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아야 되느냐. 단리의 세계는 달리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거는 덧셈 뺄셈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기하급수 적으면서 제곱근의 세계, 세제곱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돈이라는 것은 이런 비선형의 세계, 제곱근의 세계로 들어가셔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워렌 버핏이 어려서부터 이 복리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은 책의 복리를 보고 이 사람이 큰 감화를 받아서 자기가 투자 회사를 처음에 운영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계속 복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유명한 글이 1963년도에 워렌 버핏이 자기 투자자들에게 보냈던 편지죠. 투자 서한회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복리의 즐거움을 알아야 된다. 복리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있죠. 스페인 역사상 굉장히 위대했던 왕이 펠리페 왕이랑 그 여왕 중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의 그 강대국을 이끌었던 유명한 그 왕들이죠. 네. 이 콜럼버스가 포르투갈 출신인데 그 자기가 여행을 항해를 해도 돈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옆 나라 경쟁국인 가서 스페인 이사벨라 여행 가서 돈을 받아요. 네. 근데 3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 가치가. 근데 이거를 3만 달러를 만약에 4% 복리로 투자되었다면 그 금액은 한 2조 달러가 됐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자를 꿈꾸시려고 그러면 이 복리의 세계관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복리의 어려움은 이상훈 전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잘 그 포텐이 안 터져요. 포텐이 예. 한 15년 될라나? 예. 한 그렇죠. 한 20년 되는 순간에 그쵸. 팡 터지니까 그 예. 앞까지는 복리가 뭐야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자, 이 72의 법칙을 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데 예. 72의 법칙 정리 좀 해보면서 우리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수익률과 내 돈이 2배가 걸리는 기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 72로 10으로 나누면 7.2년 뒤에 내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기간과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네. 알면 내가 만약에 10년 안에 내 돈을 2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72로 10으로 나누면 7.2%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면 네. 나는 내 돈이 10년 뒤에 2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매년 7%, 7.2만 예, 찍으면 그쵸. 딱 10년 뒤에 되면 딱 돈은 2배가 되는 거죠. 거니까 네. 대략 여러분들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투자할 때 연 10% 정도거든요. 네. 10%면 대략 7년 정도. 그래서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오르면 5년이나 7년 정도에 내 돈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저 그 정도 수익률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거죠. 합리적이 아니라. 엄청납니다 사실. 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내 노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첫 번째가 2배가 되는 내 예. 돈 투자금이 예. 2배가 되는 수익률. 그리고 기간. 네, 기간 할 기간은- 때가 이제 72의 예. 법칙.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요. 내 돈이
언제 다 사라지는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여러분들 복리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복리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내 돈을 까먹는 것도 복리가 작용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7%로 10년 정도 계속 간다. 그럼 내 돈이 10년 뒤에는 절반으로 떨어져 절반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 돈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내 돈의 예.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없을 때 금리가 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인플레이션이 내 돈을 까먹는다는 걸 장기적으로 복리로 까먹는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가령 근데- 물가가 지금 유럽이 독일이 7%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3%짜리 예금에다가 나는 돈을 보관한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은 그 차액이 4%잖아요. 네. 그러니까 4%씩 나는 저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돈을 매년 복리로 까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이게 한 대략 18년 뒤에는 내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예. 우리가 생각해보면 난 열심히 아껴 쓰고 저축했다고 그랬는데 왜 남는 게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 없애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72 법칙의 세 번째 활용은 뭡니까? 대출. 72 법칙의 대출. 네. 그러니까 이자가 내 원금만큼 되는 시간. 네. 그러니까 내가 뭐 11% 고리 대출을 쓰게 되면 6.5년 뒤에는 원금만큼 이자가 되겠죠. 11%의 이자율. 예. 아, 카드론? 그렇죠.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만약에 네. 신용카드 론 같은 경우가 최대 19.9%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19.9%를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계속 돌려막기를 해보시면 예. 5년 뒤에는 아니야 계속 쓰게 되면 3.6년 뒤에는 예. 이자가 원금만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조금 뭐 결제금이 부담되시면 그 뭐 대출 받아서 하세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요, 여러분 계산이 쉬운 게 우리가 10년에 그렇죠. 10%로 예. 10%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렇죠. 7.2%의 수익률을 낸다면 10년에 예. 7.2% 그럼 내 원금이 두 배가 두 배가 되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 보십시오. 그 반대로 해버리면 반대로 한 지금 11%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카드론이. 그쵸.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10%보다 좀 더 많죠. 예. 그러면은 내 돈이 반으로 깎이는 게 7.2보다는 훨씬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여러분들 아까 대출 이자가 대략 제가 보기엔 10%가 넘어가면 예. 무조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대출 금리니까. 그것도 한 예. 몇 개월 쓰면은 되겠는데 그걸 1년, 2년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다 저도 어렸을 5년, 때- 6년을 하고 나서 내가 가계부 쓴 거를 보면 예. 내가 이미 낸 돈, 예, 카드론이나 더 이런 많죠. 회사 돈 이자가 딱 진짜 원금만큼을 예. 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무섭네요. 저도 어렸을 때 카드 돌려막기 해봤지만 네. 정말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선배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지 마라. 네, 아예 맞아요. 현금 서비스를 취소해 달라고 그렇죠. 카드사에 부탁하라.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한도를 없앨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없애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 줄일 수 있어요. 네. 내가 카드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오거든요. 네. 한도 늘려주겠다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돈 잘 썼구나 생각해서 기분 눌러주는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유혹이죠. 예, 한도를 자기가 카드 관리 잘 못 하시는 분인데 내가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도를 줄이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72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런 앞서도 말했죠. 복리 효과라는 게 좀 이게 아픔이 있어요. 초반부에.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예. 몇 가지 조건들 변수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 수익률, 네. 그다음 리스크, 비용. 네. 그러니까 시간은 당연히 길수록 유리하죠. 네. 그리고 수익률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겠죠. 네. 그러니까 오래되고 수익률 높이는 게 최고의 베스트예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돈을 잃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복리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누리시기 위해서는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거 원금을 잃지 않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여러분들 감안하는 수익률을 추구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높이 많이 번다. 나 올해 대박 날 거야. 이것이 복리 효과의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 같은 거나 펀드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연 10% 전후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 제 경험적인 건 한데 10% 정도를 내가 그 목표로 하고 그 이상을 따게 되거든요. 네. 그건 덤이다. 그거 행복한 건데 내가 20, 30%에서 목표로 삼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제가 보면 쉽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10% 정도를 내가 잃지 않으면서 벌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열심히 좀 공부하시면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복리가 곱셈이어가지고 그쵸. 한 번 마이너스가 되면 원금 손실이 나와버리면 복리가 깨져버리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아 왜요? 아, 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네, 제가 네. 갖고 있는 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오히려 좀, 이제 이거 메꿔야 되는데, 이거 오래 걸려요, 사실. 네. 또 열심히 버텨야죠. 예. 두 번째, 이제 비용이, 당연하죠. 비용이 있으면, 이거는 복리 효과를 줄이는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새는 비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수익률만 보시고 그러는데 금융상품 이용하실 땐 반드시 수수료를 보셔야 돼요. 아 맞아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과 세금이 의외로 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용과 세금을 합쳐서 한 연 3%가 된다. 예. 그럼 이 3%라는 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한 20년 뒤에 내 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그쵸. 금리예요. 네. 이걸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존 템플터 경 제가 한번 방송 소개해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존경받는 투자가 중에 한 명이 존 템플터 경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투자의 목표는 무엇이냐. 세후 복리 수익률의 극대화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건 세후 수수료 후 복리 예. 수익률.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수익률, 리스크, 비용 네. 이 네 가지 갖고 다 보셔야 돼요. 네. 내 돈을 운용하실 때는 시간 얼마 정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얼마야, 비용은 어떤 거야. 이거 꼭 따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실천 강령 예. 짧고 굵게 하나씩 예.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리려고 해서 첫 번째 복리의 즐거움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 네. 그러니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복리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복리의 즐거움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네. 빨리 시작해라. 빨리 시작하자. 예. 그렇죠. 시간의 매력이니까. 예. 아이들에게도 네. 빨리 투자를 시키자. 둘째. 예, 둘째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지만 네. 저축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박보검 씨가 이게 우리 이창호 국수의 그 국수 모델로 한 네네네. 역할이었죠. 그게 네. 후지집에서 5천만 원 상금을 타온 거예요. 이거 네. 가지고 이제 그 쌍문동 그 주민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5천만 상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일산에 땅을 사자, 뭐 음마 아파트를 사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거기 성동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위험하게 그런 걸 하냐. 꽤 금리가 내렸지만 그래도 은행 예금이 최고다. 그러니까 네. 옆에서 딱 라미란 여사가 그까지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뭐 이 얘기하고 성동일 그때 한일은행 대리가 조금 내서 한 15%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은행 이자가 15%였었어요. 예, 15% 그러나, 받으면 네. 내 돈이 5년에 한 번씩 2배가 되기 때문에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푼돈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복리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면 적은 돈도 오래 투자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복리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비 스타일이 검소해요. 커피값, 담배값 이런 거죠. 예. 예. 뭐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 딴 거를 좀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면 내가 꼭 써야 될 때 안 할 때 같이 소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역할 수 있고 네 넷째. 번째는 그 재투자를 해야 된다. 이자든 배당이든 돈은 벌었다고 뺏어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얘가 스스로 굴러가도록 재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복리니까 그렇죠. 또. 재투자하지 네. 않은 복리 효과가 네.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하면 당연한 거지만 네. 목표를 세워라. 네. 저는 여러 드리고 있는 말씀은 1년, 2년은 좀 어려우니까 투자로서 최소 5년 뒤에 얼마를 모으겠다고 결심을 하셔라. 네. 그래서 5년은 내다보고 내가 투자의 계획을 세우자. 네. 그럼 5년 동안 얼마를 모을 것이냐. 얼마의 수익률을 할 것이냐. 당연히 72의 법칙을 이용을 하셔서 아예 여러분들이 7.2년도 좋아요. 예, 그쵸. 7.2년도 좋습니다. 7년도 좋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